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제가 일하고 있는 스포츠뉴스 사무실인데, 일단 신기한 게 저기 보면 떠있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은 DJI 네오2로 촬영된 화면인데요, 이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애플워치로 조종이 됩니다. 애플워치로 화면도 볼 수 있고 폰에서 제어하는 것과 똑같이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면 알아서 팔로우도 해주고요, 알아서 장애물도 저렇게 피해줍니다. 비행 구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멋진 샷들도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플워치로 컨트롤하는 게 신기하기는 한데 이런 거 왜 넣었을까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는데 이거를 만지작거리다가 하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촬영 현장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손이에요. 인간은 손이 2개밖에 없어요. 스마트폰이라도 촬영을 해보셨다면 느끼셨을 텐데, 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을 때 한 번에 카메라 2개 이상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손 위에 올라올 수 있는 카메라의 개수는 정해져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해 기존의 전통적인 카메라 업체들이 사실은 되게 좁은 영역, 누가 사용자의 손 위에 올라가느냐를 놓고 싸우는 게임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보이시죠? 이미 사용자의 두 손 위에는요, 카메라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올인원 디바이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화질 면에서는 기존 카메라류가 압도적이긴 한데 휴대성이나 실용성 측면에서는 스마트폰이 확실히 더 유리하기 때문에 미러리스 같은 전통적인 카메라들은 사용자의 두 손을 놓고 다투는 경쟁에서 스마트폰을 상대로 매우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각에서 촬영 장비로서 드론을 보면 여기는 진짜 더 심각합니다. 원래 드론은 손이 2개라도 모자란 장비거든요. 컨트롤러 잡아야죠, 화면 봐야죠, 드론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장애물도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촬영 현장에서 드론을 띄우죠? 그러면은 자격증이 있는 드론 조종사 플러스 촬영 기사는 드론을 따로 잡고요, 나머지 인원이 다른 카메라를 잡고 촬영을 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사용자는 드론을 살 용기가 생길까요? 생각보다 촬영 장비로서 드론을 선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는 손이 2개뿐인데 스마트폰이랑 미러리스랑 드론 이 중 하나 혹은 2개만 메인 촬영 장비를 쓸 수 있네?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이랑 미러리스로 가야겠다.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드론이 나온 시간이 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드론의 대중화가 안 됐던 이유가 높은 조종 난이도나 규제도 있겠지만 애당초 두 손을 놓을 수 없는 복잡한 촬영 장비인 것도 한몫을 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게 DJI 네오 시리즈죠. 애당초 드론의 대중화를 놓고 나온 엔트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제조사 측에서 홍보하는 기능들도 손을 기준으로 보죠? 그러면은 대부분 두 손을 자유롭게 만드는 기능들인 게 보여요. 장애물 회피니 경로 유지니 피사체 추적이 하는 건 모조리 드론한테 맡기고 언제 찍을지 어떻게 찍을지만 사용자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조작이면 컨트롤러도 필요가 없고요, 더 나아가면 스마트폰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워치로 딸깍딸깍만 하게 되면 알아서 다 되게끔 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도 많아졌고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많아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드론 조종하는 데 쓰라고 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카메라 장비 하나가 컨트롤러로밖에 못 쓰게 되는 건데, 이거를 앞으로 애플워치에서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폰도 원래 쓰던 것처럼 메인 카메라로 쓰고 드론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야외에서만 각 잡고 날릴 수 있었던 드론을 이렇게 복잡 다단한 실내에서도 찍을 수가 있게 되고요, 기존 카메라로는 하지 못했던 이런 무빙들도 아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만, 이 소음의 문제는 결국 해결을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사용자가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사용하기에는 소음이 너무 커요. 어쨌든 넘어가서 사족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면, 앞서 설명한 손 문제 관점으로 보죠. 또 의미심장한 카메라 제품 장르가 바로 이 액션캠입니다. 액션캠은 한 손 혹은 두 손이 자유로운 장비이기 때문에 이미 카메라를 보유해도 스마트폰이 있어도 운용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제품군이고요. 원조 카메라가 스마트폰과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액션캠은 꾸준히 대중화에 성공하며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됐죠. 재밌는 건 이 액션캠의 최근 트렌드인데, 앞서서 제가 개인 사용자 1인 크리에이터 얘기가 좀 했잖아요. 실제로 1인 사용자한테 맞는 카메라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이 액션캠도 거기에 맞춰서 성격이 좀 바뀌고 있는 게, 원래 액션캠 하면은 스트림 스포츠용, 부착형 장비 이런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근데
근데 여기 보이는 이 액션캠 6를 보면은 약간 1인 크리에이터 장비 같은 느낌? 특히 스마트폰 쪽을 저격해서 스마트폰을 대신에 활용할 수 있는 촬영 장비로서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달리 보고 계신 것처럼 조리가 가변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광원에서 촬영을 해봐도 상대적으로 대응이 훨씬 자유롭습니다. 액션캠이 원래는 렌즈가 하나뿐이라 화각이 다양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보고 있는 것처럼 어안 렌즈라던가 매크로 렌즈라던가 추가 렌즈를 넣어서 화각을 더 보강해놨습니다. 결국 사람 손은 2개뿐인 상황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니치마켓의 영역에만 머물고 있던 액션캠을 마치 네오2처럼 1인 사용자용 제품으로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DJI에서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흔히 액션캠 원래 쓰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야, 신제품이 나와도 화질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부가 액세서리만 나오니까 이게 참 별로다 막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요즘 따라 느끼는데 제조사의 목표 자체가 기존 액션캠의 화질 향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메인 촬영 장비는 아닌 드론이나 액션캠처럼 어떻게 생존을 도모하고 있는지, 손 위의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고자 하는지를 그냥 제 생각에 맞춰서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이런 장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카메라나 촬영 장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 혹은 스마트폰은 있지만 이런 촬영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 분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개인적으로 실내에서 드론을 날린다는 개념이 좀 옛날에는 그렇게 흔한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오2 몇 번 써보니까 그닥 어렵지는 않아서 사무실에 있는 저희 동료분들의 허락을 받아서 앞으로는 다양한 구도를 한번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